예, 물상론의 일반론 앞에서는 각 천간별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그 전체적인 처음에 오행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식간론, 식간론의 물상론을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개별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상론의 일반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 중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보충해주는 운이 오거나 관련된 사항과 인연을 맺을 경우 편하다. 자, 우리 사주 오행 중에 없는 게 오면 대운에서 오면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운에서 오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업종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과 인연을 맺으면 좋다고 하죠. 그러면 그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볼 때도 사주에 많은 것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고 부족하고 없는 걸 가지고 그 직업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갖고 보면은 결실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사주 원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걸 갖고 보게 되면 없는 걸 직업으로 택하게 되면 결실이 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없는 오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궁합을 볼 때도 자기에게 부족한 오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 또 성명학에서 자기가 부족한 그 오행을 발음 오행상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기운을 이름 지을 때 넣죠. 그런 것처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다. 오행이 많거나 강한 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없는 것을 희망하긴 하지만 대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성과가 미흡하다.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태양은 현실을 다른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약하다. 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는데 대운에서 정화가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대운이 끝나면서 이런 현상도 없어질 수 있다. 대운에서 운이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생겼다. 또 운에서 빠져나가면 없어지죠. 우리가 이제 무제사주가 대운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돼요. 그런데 운이 끝나고 대운이 끝나면 그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없어질 수 있다. 딱 같은 원리입니다. 꼭 물상론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사주 보면서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원국에 없는 오행과 관련된 일과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야기했습니다. 천간이 두 개가 있거나 오행이 같거나 지지가 두 개인 경우 본인은 원래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하는 일도 두 개다. 이제 이게 사주 원국에 천간도 그렇지만 지지가 오행이 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저처럼 연간에 병화가 있고 일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는 일이 두 개고 전공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국적이 두 개다. 물성론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국적은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상론 책 갑부터 개수까지 10권의 책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와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결혼에 관해서도 부모가 부부의 인연을 두 번 맺지 않을 경우 본인도 두 번 맺을 수 있다. 즉 자기가 두 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두 번 결혼을 해버렸으면 자기는 결혼을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번 안 하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요.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도 한다. 참조만 하셔요. 물상론이 그나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물상론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사주를 뭐 가끔 뭐 자기들이 도사라고 또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떠벌리고 하긴 하는데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으로 문자어로 활자화된 그런 이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상론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자기들이 그런 이론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실은 이 책에서 단점은 그거예요. 물상론이 책 10권이 있지만 그걸 이론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주 간명지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전 관법론자들은 이거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에요. 학문 발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문자화했고 활자화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겁니다.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연월이면은 뭐죠? 연월이면은 부모나 조상이나 부모 자리죠. 그런 경우 재성이 왕성하면 부모 형제를 가까이 할 경우 재물이 편안하다.
재성이 약해지는 대운에서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당연히. 단 해외에서 사업할 땐 그렇지 않다. 왜? 그냥 이 국내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해외로 가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물상론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상세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죠. 자, 재운의 합이나 충으로 제가 들어오는 경우에 우운의 사업을 하는 것이 길하다. 재운이 합을 하면 뭐 좋게 보죠. 근데 충을 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안전하게 그냥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 사주들 보면 굉장히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그런 사주가 많죠. 그래야 어쨌든 창조적 파괴라든가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 뭐 이런 것들 전부 충이 있어야 돼. 뭔가 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충이 있어야 된다. 인신사회는 뭐죠? 인신사회가 되는 시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과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사가 자동차 바퀴로 봅니다. 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운이 목운으로 이어지면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한다. 목은 교육이라고 했어요. 재운이 일찍 오는 경우 결혼을 빨리 할수록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주가 아니도 이 결혼을 빨리 하면 가정을 빨리 이루게 되면 빨리 철들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재운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딴 데 엉뚱하게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면 좋다. 저도 결혼을 일찍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요즘 결혼 혼련기가 너무 늦어지는데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국에 금이 없는 경우 외국어를 구사하면 금이 생기는 거다. 우리 유금을 입으로 봤어요. 입을. 그러니까 유금과 관련된 것은 입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금의 기운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이 없는 경우 외국어를 구사하면 금이 생기는 것과 같다. 자, 외국어라는 것은 해외 수가 포함된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원국에는 오행이 모두 있고 재운이 선행하며 시의 재를 끌어오는 경우 재운이 끝나도 재물이 생긴다. 시는 말년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금이 사화를 끌어오면 입에서 빛난다. 사화는 뭐예요? 불이잖아요. 화잖아요. 유금은 뭐라고 했어요? 입이에요. 자, 입에서 빛이 나니까 뭐예요? 입에서 빛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능력 발휘를 하게 된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유금으로 병신이 일주기 때문에 신금이죠. 웃자고 해본 소리였고요. 안 웃기죠. 근데 원국의 을목과 대운의 을목이 중첩하면 얽히게 됩니다. 자, 을목은 뭐예요? 칡넝꿀처럼 막 땅을 기는 식물들 아니면 덩굴나무처럼 이게 덩굴나무가 서로 엉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을목과 을목이 엉키면 그냥 머리채 잡고 막 싸우는 여자들 이미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엉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화가 중첩된 경우, 저처럼 병화가 중첩이 된 경우는 많이 배우고 있을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좋다. 왜 그러죠? 자, 화가 두 개가 떼있으면 태양이 두 개 떼있으면 뭐예요? 안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떼있어야 되는데 태양은 나홀로 최고의 양이잖아요. 근데 두 개 떼있으면 정신이 산만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거는 떨어뜨려 놓는 거, 시차를 벌리고 해외로 보내는 거 하나를. 그래서 해외를 가면 좋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간목이면 큰 나무잖아요. 간목은 큰 교육을 매, 을목은 작은 교육. 그래서 을목은 유치원이나 뭐 이런 거, 간목은 뭐 곧 대학교 이상. 그러니까 간목이 크게 커버리면 두 개 태양이 분리가 돼서 딱 별도의 역할에서 하는 거죠. 대운이 목으로 이어진 경우 목과 관련된 일과 인연을 맺을수록 능력을 발휘한다. 당연한 얘기 같고요. 원국과 대운에서 태양이 뜨지 않아도 해외를 넘나들 경우 태양이 생기는 것 같다. 아까는 태양이 두 개에서 해외로 갔지만 태양이 없는데 해외를 갔다 오면 여기가 태양이 없는데 저쪽으로 가면 태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갔다 오면 태양이 생기는 것과 같다. 해외를 가면 없는 태양도 생기는 경우로 보고 물 기운이 없는데 물도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저는 참 해외와 많이 인연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영국에서도 좀 살고 미국의 로스쿨도 가보고 좀 일찍이 대학원 다닐 때 이 해외와 좀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원국에 화가 없는데 화운이 오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렇죠? 자, 원국에 금이 없을 경우 조직에서 금과 관련된 일과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이 뭐죠? 금이 아마 회계 쪽 아닐까 싶어요. 회계. 자, 원국에 금이 없으면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없는 물에 근원이 생기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원국에 목이 없으면 조직에서 교육과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그 교육 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재운이라도 대운의 병화를 원국의 신금이 합거하고 병신 합수로 합거하고 좌우층이 되는 경우 재물이 크게 모이지 않는다. 이건 구체적으로 사주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재성을 건드리게 되면 좀 깨지는 거죠. 병정 갈등이 되는 시기에는 여자와 인연을 맺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 이건 사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운의 병화가 합거되면 병정 갈등이 약화된다. 그렇죠?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제가 병병인데 쌍병 사주인데 51세부터 제가 신축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연간에 있는 병화가 합을 해버리니까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지나요? 갈등이 약화된다. 뭐 제가 크게 갈등은 안 느껴서 하니까. 자, 대운에서 병화가 합거되어도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재물이 생긴다. 대운의 간목이 원국의 기토와 합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재물이 생긴다.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갑기합토 재성과 합을 하는 거니까요. 자, 무제사주의 재운이 아니라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재물이 생긴다. 너무 해외를 많이 팔아먹는 게 참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원국의 병화가 정화와 중첩한 경우 병신합으로 병화가 제거되는 운에는 병정 갈등이 해소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과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은 뭐죠? 이거는 화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병정 갈등이 두 개 있을 경우는 그게 이제 좀 혼란하고 산만할 수 있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합거돼서 없어지고 안정이 되니까 이런 걸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천간에 두행이 오행이 있는 경우, 요거 여러분들 혹시 사주에 천간에 보면 자기의 그 오행이 두 개씩 있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간에 같은 오행이 둘이 있는 경우, 예컨대 갑이 두 개 있거나 병이 두 개 있는 경우, 저처럼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대학을 두 번 다니면 하는 일도 둘이 명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저는 법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법학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 뭐 금융감독원, 흔히 말하는 남들이 사이버대학 교수, 뭐 남들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인들은 다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우연히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디대 동양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두 개고, 국적은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국적 이야기를 했어요. 전공이 둘이고, 그 다음에 대학을 두 번 다니고, 대학을 두 번 다닌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원래 이제 다른 의미 같은데, 어쨌든 대학을 다녔죠. 원디대 다녔으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두 개다. 지금은 하는 일이 두 개죠. 제가 이제 법 관련 일을 쭉 하다가 50까지 거의 법 관련 일을 하다가 동양학 공부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동양학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공부하려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사무실도 필요해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동양학을 공부하니까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자, 결혼도 두 번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모가 부부 인연을 두 번 맺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이 두 번 맺을 수 있으나 부모가 두 번의 결혼을 해서 인연을 맺다면 본인은 두 번 결혼할 액땜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 번 결혼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이 두 번 인연을 맺을 수 있으니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자, 천간이 두 개인 경우 두 개의 천간을 분리시키는 게 필요한데 두 천간을 분리시키려면 낮과 밤이 다른 지역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더욱 편안하다고 본다. 천간에 같은 오행이 둘인 경우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일주가 간목인 경우 둘이 있어서 재성을 놓고 다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운에서 재성과 합을 하는 운이 오는 경우에는 예컨대 간목 일주가 둘인데 기토운이 오는 경우는 서로 정합을 하려는 까닭에 재물이 흩어질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천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5번.
갑목일주가 여러 개인 경우 숲을 이루는 형국이죠. 갑목은 큰 나무로 써요. 그러니까 천간에 갑목이 여러 개 있으면 큰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인 경우 숲을 이루는 형국이다. 큰 나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같은 나무끼리 모여 살아가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지닐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자식도 동일한 직업을 지니게 된다. 자, 일주의 뿌리가 비겁인데 지지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도 두 번 결혼할 수가 있다. 자, 오행의 태감이 불급에 관한 이론. 오행이 한쪽으로 많고 한쪽은 적고 이런 겁니다. 그럼 보면 사주의 직업을 택하는 기준은 오행이 많거나 적은 오행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행이 많은 것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결실이 있으나 그 다수의 오행을 극제하는 오행이 재성이고 그 수가 약하다면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재성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직업으로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컨대 갑목일주 사주의 수가 왕성하고 토가 미약한 경우에 수에 관련된 직종을 선택하면 재성인 토가 오히려 수에 의해서 뚝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재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운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수에 관련된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자, 갑목일주에 있어서 재성은 뭐예요? 목극토니까 토죠. 토는 뭐예요? 제방이잖아요.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요. 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방이 수가 많으면 이 제방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뚝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가져도 이 제방에 관계된 거를 가지면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제방 즉 토에 관한 직업이 아니라 수에 관계된 재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는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럼 수가 범람하게 되면 자기 재물이 홀라당 다 털어져 버리는 거죠. 뚝이 무너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 그 재성을 극하는 오행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직업으로 삼게 되면 재성이 약해질 수 있다.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오행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물은 역시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을 상담할 때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일주와 관련된 업종으로 예컨대 갑목일주는 교육과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 편안하다고 본다. 자, 2번 화토가 중한 사주는 스님이나 명리나 기공 등이 잘 맞지만 화가 너무 강해서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무속, 민속, 풍수, 명리, 기공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지 않는 정도다. 화가 어느 정도 있어, 중에서 화토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스님이라든가 이런 동양 좀 약간 무속이라 이런 명리 이쪽으로도 잘 맞겠지만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 화토가 너무 많을 때 화토가 너무 많은 것을 기운을 억제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화토를 극을 하거나 설기시켜주는 거. 극을 하는 건 뭐예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수. 자, 화토는 뭐예요? 우리가 목화는 양의 기운이죠. 금수는 음의 기운이에요. 근데 너무 목화만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수 기운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이거를 제어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금수 기운이. 그래서 화토가 강한 경우는 사주나 명리 이쪽에 잘 맞아요. 기공이나. 그런데 그게 너무 화토로 일변해서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이걸 약간 절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의 운이 있으면 좋다 정도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산 따라 물 따라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산 따라 물 따라. 자, 토는 뭐예요? 기운을 설계시키고, 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수 기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산천을 유람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화가 불필요한 경우, 경금일주의 경우 칼자루를 태우거나 칼을 무디게 함으로, 자, 경금은 이미 따듬어진 그 큰 칼일 경우에 그 칼자루가 목이죠. 나무고, 그 다음에 칼은 날카로워요. 그런데 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칼자루가 칼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무뎌지고 칼자루는 어떻게 타버리죠. 칼자루가 타버리면 칼을 갖고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풍수, 명리, 기공, 무속, 민속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화가 불필요한 경우. 그래서 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행의 강약. 사주에 없는 오행이 있는 경우 대운에서 없는 오행의 운이 오거나 그러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경우 편안하다. 오행 중 약한 것과 관련된 사항을 직업으로 지향하며 살아가게 된다. 다만
원국에 그 오행이 없으므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그 결실은 약하다. 이 정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행 중 강한 오행이 있는 것과 인연을 맺으며 결실도 있게 된다. 인연이 깊고 결실도 있게 된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오행 중 없는 오행과 관련한 직종은 생각하지만 그 결실이 약하며 본인이 강한 오행과 관련하여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행 중 본인이 강한 오행을 지닌 사람과 인연이 아니기 쉬우며 본인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강한 사람은 제가 수가 없고 화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인연이겠어요? 수가 인연이 되겠죠. 그래서 제 집사람도 임수일주입니다. 임수일주. 그러니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는 하늘의 병화를 빛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이 많고 집사람은 좀 물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제 뜨거운 거를 식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행의 십신. 자, 오행의 십신은 재성은 관성을 생해짐으로 재생관, 건명사주에 무관 또는 관성이 약한데 대운에서 특히 중년 이후로 관성으로 흐르는 경우 재성이 있어야 관성을 생해주어 더욱 빛나게 해주므로 재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가정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제가 병신대운인데 병신일주인데 51세부터 신축대운 그리고 61년 때 이민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관이 들어오잖아요. 그 관이 그 관을 잘 지키고자 하면 재생관을 잘 해줄 수 있는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경우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고 지지의 재성이 앉은 경우는 특히나 동업을 하게 되면 재물을 빼앗기거나 동업의 시력이 적다고 판단한다. 특히 겁재가 있는 경우, 대운에서 겁재 운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남과 같이 동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구두 합의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사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실세 생활에서 계약서에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서 그거에서 분쟁에 대비하게끔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으면 뭐 너무 사주 믿고 뭐 겁재라고 해서 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뭐든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비책들을 다 강구해 놓고 법적으로 딱 꼼짝달싹 못하게 상대방을 그런 조치를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재하고 사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라. 근데 사람들 보면은 안 해요. 그런 거를 안 하고 나중에 사업 문제 터지고 나서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 사주 명리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명리만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비책을 좀 설명을 해줄 때 약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데 선물 옵션 있잖아요. 스탁 주식에서 선물 옵션. 그래서 어떤 양복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이 어떤 그 무속인한테 가서 무속인인지 뭐 철학가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제가 선물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질문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들은 게 뭐예요? 선물? 막 기프트로 생각해요. 기프트. 그러니까 뭐 부인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나 보다. 뭐 선물 좋지요. 뭐 이렇게 이 상담했다는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본 거는 그 선물 기프트가 아니라 그 주식 스탁 트레이딩 할 때 그 선물 옵션 퓨처 옵션이거든요. 옵션 선물 옵션 계약 그런 거를 물어본 거였는데 좀 핀트가 안 맞았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에서 뭔가가 운이 안 좋게 흐르거나 뭔가 뭐 겁재라든가 동업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뭐다 확실하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하면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액땜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상론 일반론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